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부장님 어떻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어제까지는 양쪽 무릎과 발목에 파스를 음,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부장님 모시고 한라산 다녀와서 아주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좋았죠. 덕분에 어, 예, 뭐 선배 뒤만 쫄쫄 따라다녔더니 아니, 나는 오늘 이렇게 제가 강원국 선생님,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신 강원국 선생님을 좀 가끔 이렇게 뵙는데, 오늘 이제 뵙고 제가 막 자랑질을 한 거예요. 오늘 한라산 뵈셨어요. 설경 보러 갔다고. 그러면서 네네네. 막 사진 보여드리니까, 네. 한국에 이런 풍광이 나오냐고. 아, 자, 하얗잖아요, 왜. 나무에 설화 피고, 막 바닥에 막 이렇게 이렇게 눈이 푹푹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는 그 살아오름의 설경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강원국 선생님께서 등산을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바쁘시니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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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음. 오늘이 지금 1월 19일 네, 밤 9시 30분이 약간 30분. 지났습니다. 네, 내가 빌린 책은 음, 매주 보통 수요일 9시 반에 녹음하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은 어, 예, 우리가 둘이 한라산 좀 다녀오느라고. 예, 이, 하루 미뤄서 그렇죠. 예, 목요일 1월 예, 19일 9시 네, 반에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늘은 도서관 단골 저자 스님이 모시는 아니라 시간이죠. 저자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 빌린 책이 아니라 내가 쓴 책 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박동 부장님, 나중에 우리 이거 해보고 재밌으면 네. 가끔씩 이렇게 그 저자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화 통화 연결해도 되고, 내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이렇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요. 음, 좋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그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쭉 쓴 책들이 사실은 다 도서관에서 썼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오. 정말로 모든 책의 작업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그게 희한한 게 집에서 제가 블로그 글은 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게 책 원고 작업이라고 하면 집에서 왠지 잘 안 돼요. 음. 왠지 나가서 공식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약간 일터 같은 그건데, 근데 저는 또 제가 이제 술, 담배, 커피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카페에서 작업이 또 잘 안 돼요. 사람들 신경 쓰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을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그 3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어요. 네. 영화 그리고 보는 곳?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화 보는 곳도 있고, 거기에 PC들이 있어가지고, PC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강 들으시는 학생분들 와가지고, 공무원 수험생들 거기서 이제 PC로 접속해서 인강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트북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노트북석 가는데, 저는 그 자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들 PC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그렇게 남한테 방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도서관 왜 열람실은 좀 약간 조용하니 다들 이렇게 책 읽는 분위기라서 노트북 음. 펴고 작업하기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디지털 자료실이라서 다들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3층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3층에 한쪽은 디지털 열람실이고, 또 한쪽은 그 어린이 열람실이에요. 네. 어린이 자료실이라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그때 둘째가 초등학생일 때는 방학 때 둘째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어린이 자료실에 넣어놓고, 저는 같은 층에 저쪽 편에 있는 지질 자료실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때 그랬고, 그래서 관장님이 아세요. 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거기 관장으로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다른 도서관을 옮겨가신 관장님도 그걸 아셔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주로 작업했다는 거를 알고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 소개할 외로움 수업은 역시나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냥 제목 나왔습니다. 뭐라고? 오늘 김민식 작가께서 네. 소개해 주실 내가 쓴 책. 음, 내가 쓴 책은
외로움 수업입니다. 수업.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따끈따끈하네요. 이제 일주일도 안 13일 됐네요. 날 나왔어요. 네. 예. 혹시 이 제목을 듣고 박동 부장님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외로움 수업. 저는 처음에 음, 그 책 제목을 듣고 음, 제가 요즘 가는 기가 조금 가서 외로운 음. 수업으로 들었어요. 음, 그래서 아, 뭔가 혼자 공부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예스24에서 검색을 해봤죠.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외로운 수업으로는. 네, 그래서 작가 이름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 외로움 수업이더군요. 수업으로. 네. 아, 여기서 제가 한 건 했죠? 뭐? 맞아요. 예, 여기서 그때 한 건 우리 했어요. 박동 부장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이 잘못 오타가 나 있다는 거를 김민석 알려주셨죠. 작가로 돼 김민석 있었습니다. 작가로. 제가 가끔씩 지역에 강의하다 보면 김민석 작가라고 이렇게 그 김민석 작가 초청 강연회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제가 보면서 플래카드래. 플래카드에서 야. 약간 좀 역시 이것이 무명 작가의 서름인가. 이름을 알리지 못한 자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김민석이라는 이름은 흔한데 민식은 좀 드물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자, 우리 박동 부장님은 외로움 그러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글쎄요. 뭐 박진 않죠. 그렇죠. 박지는 않아요. 박진 외로움은 않고. 사실은 괴로움에 가깝긴 하죠.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왜 고독사 그러기도 하고 계속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세요. 더 안 좋은 쪽으로. 아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고립 가족. 그러면 왠지 되게 이렇게 위험한 가정인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잖아요. 네.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걸 구하던 시절에 외로운 한 명이 있고 누군가 한 명은 공동체에서 살았다면 둘 중에 생존 확률이 높은 것은 공동체. 당연히 여럿에. 왜냐하면 사냥도 그렇고 채집도 그렇고 운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한 날은 배불리 먹는데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른 나와 같은 동굴에서 사는 다른 누군가가 멧돼지를 잡아와서 뒷다리 한쪽을 나눠줬어. 그럼 나는 오늘 굶어 죽는 걸 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 운 좋게 내가 되게 풍성한 열매를 내가 따왔으면 다시 나눠줘도 되고. 근데 수렵 채집 시절에 만약 누군가가 혼자 있었다면 생존 확률이 확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진화를 해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져야 되고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혼자 있는 건 절대 유리하지 않아. 불리해. 생존에도 불리할 뿐더러 번식에는 더더욱 불리하죠. 우리는 혼자서 단성생식, 무성생식 할 수 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있는 걸 좋아했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을 스트레스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네. 자, 근데 이게 수렵 채집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쌀농사 지어왔잖아요. 네. 근데 쌀농사도 사실은 되게 협업을 중시하는 그리고 여럿이서 모내기라든지 여름에 물 댈 때도 그렇고 여럿이 협업을 해야지 생산성이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하고 동양이 또 다른 건 뭐냐면 서양은 약간 개인주의적 문화예요. 밀농사. 그렇죠. 역시 우리 박동진 분야 딱 하시는구나.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는 협업보다는 그냥 개인주의적 작업이 많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협업을 중시하고 위계 질서가 그래서 많이 있고, 혼자 동떨어지게 굴면은 혼자 외톨이가 되면 역시나 굶어주기 딱 좋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세상이 다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외로움은 괴로움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유전자가 내가 외로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내 몸이고요. 네. 그리고 내 주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 동양의 유교 문화, 그 어떤 문화가 다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어떻게든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고 사람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수렵 채집 시대도 끝났고 농경 사회 끝났잖아요. 네. 우린 이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 우리는 이제는 특히나 지난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 작업하고 회사 출근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 받고 재택근무하고 그랬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오는데 고령화거든요. 네. 참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퇴직하고 나면 배우자랑 뭐 또 그렇지. 그렇지. 그치. 회사 그것도 있고. 배우자가 또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게 100세 시대 가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나이 50에 만약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 막 심하게 싸워. 난 저 왼수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하지만 그분들 그냥 사셨어요. 네. 왜냐? 조금 참다 보면은 곧 떠나셨거든. 평균 수명 60, 65세이던 시절에는. 네. 근데 지금은 나이 50에 난 쟤랑 더 이상 못 살아 했는데 참고 살기에는 기대 여명이 너무 길어. 3, 40년을 참고 살기는 힘들단 말이지. 저는 그래서 황혼이혼이 저는 고령화 시대는 우리 모두가 외로워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새겨진 유전자도 그렇고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외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여기고 이게 스트레스가 강해지니까, 자, 문제는 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처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그 발표가 나온 거 혹시 알아요? 15개비면은 꽤 크죠. 꽤 크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외로움 부서라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아예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돼서 미니스트리 오브 론리니스라 그래서 이 외로움 담당 부서가 있고 장관이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더 심해지는 어떤 사회적 징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워지는 거. 근데 제가 되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제가 명퇴를 하면서 이 외로움을 세게 빡 느껴본 거예요. 저는 24년간 MBC 생활 너무너무 즐겁게 하던 사람이었고, 특히나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현장에 나가면은 막 그 배우와 스태프들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매일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가 퇴사하고 나니까 일단 나가는 회사도 없어지고 들어오는 고정급여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매일 만나서 점심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절하게 외로워졌는데, 문제는 나는 앞으로 이 외로운 상태를 4, 50년을 계속 가야 되는데,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 40년 정도는 더 살고 싶은 게. 자, 근데 이 40년이 계속 외로움이라면 왠지 건강이 나빠질 것 같고 수명이 줄 것 같은 거죠. 외로움이 스트레스라면. 예.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그 뜻이었군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수업은 우리가 외로움을 공부를 해서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을 공부하듯이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아니, 이거 굉장히 필요한 소재를 어떻게 찾으셨네요, 정말. 정말 필요한 소재를 찾으셨네요. 예. 네. 이 엄청난 수요가 있을 소재인데요. 제가 나름 저는 항상 PD로 일하면서 글쓰기의 어떤 PD로서의 글쓰기를 저는 항상 고려를 하거든요. 우리 PD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왜 대충 이렇게 PD들을 이렇게 주위에서 본다면 느끼는 건 저거잖아요. PD는 8살 난 아이서부터 80 난 노인까지 내가 만드는 무언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 보고서를 써내면은 50대 임원들이 주로 보겠죠. 네. 동화 작가께서 만약 작품을 내신다면은 10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만 주로 볼 거고, 근데 방송사 PD가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드는 시트콤이라든지 로맨틱 코미디는 8살 난 애부터 80 난 노인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세상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참 그 어려운 작업이네요. 그렇게 넓게 타겟을 잡아야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글쓰기에 있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게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책을 씁니다. 자, 21세기의 가장 큰 세 가지 변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죠. 저는 세계화 시대에 영어라는 스킬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냈어요. 네. 아주 운 좋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56쇄를 찍었습니다. 와우. 한 달 전에 출판사에서 또 연락 왔어요. PD님 56쇄 들어가는데 혹시 책에 정정할 내용 없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2017년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할 때 영어 공부 사이트라고 이렇게 올린 것 중에 몇몇 사이트가 문을 닫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5년이 지난 사이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막 수정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56쇄를 이제 자 세계화 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썼고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의 소비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정보를 생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낸 책이 매일 아침 써봤니예요. 저는 근데 앞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세 번째 고령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든지 사회문화, 주위 친구들,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고령화가 우리가 앞으로 안고 씨름해야 할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고령화가 주는 가장 큰 난제인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써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이 책 시리즈들이 이렇게 치밀한 마치 뭐 대단히 시대적 그 대적 명제 시대적인 트렌드 시대의 요구 이 세 가지를 정말로 거시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나 이게 10년 20년 프로젝트였군요. 근데 제가 박동 부장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들으면은 형 무슨 구라야 그냥 대충 썼는데 어쩌다 맞아떨어진 거지라고 이제 하시는데 참 너그럽게도 이거를 잘 받아주셔서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외로움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런 기획 의도의 책이 이전에 있었나요? 국내외에? 뭐 있었을 거예요. 예. 찾아보면 참 좀 있더라고요. 외로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있고. 아까 그 영국의 그 고독부? 예. 고독부로 번역이 돼 있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주요 강요,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도 그 토픽으로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맞아요. 해외 토픽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상적으로밖에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 꽤 깊은 철학적인 또 이제 사회 분석 위에서 만든 게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장관만 두고 직원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연구서 보고서까지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낸 보고서에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딱 그 한 문구가 그거예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그 건강에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로움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데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게 나는 술, 담배, 커피 안 하면서 막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외로워서 수명이 짧아진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합니다. 많이 억울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이번에 책 쓰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많이 읽거든요. 네.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찾아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앵거스 디턴이라는 이제 분이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내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이 커다란 물결이 미국 사회를 덮쳤어요. 네. 자, 그 결과 엄청나게 피해를 받은 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중산층이에요.
네. 고졸 학력을 가진 백인 중산층. 왜냐하면 특히나 그들은 그 러스트 벨트라 그래서 미국 중부에 왜 예전에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산업이 강했던 곳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으니까. 자, 근데 세계화가 오면서 미국의 워낙 미국은 이제 임금이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미국의 생산 기지가 남미나 중국으로 옮겨갔죠. 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기지가 되어버렸고, 자,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임금이 높은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또 하나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미국 사회가 왜 옛날에는 미국의 그 주식 시가총액 1위 뭐 이런 게 GE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포드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회사들이 탑 10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싹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를 IT 기업들이 다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보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이 할 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일을 빼앗겨 버렸고, 근데 이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이거를 앵거스 디턴이 절망의 죽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절망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인해서 of... 그렇죠. desperation. 그러니까 네. 네. 이 절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네네. 이분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일단 자살이 늘었어요. 곤충 자살. 미국은 곤충이 있어서 자살이 너무 쉽잖아요. 네. 일단 자살이 아프겠다. 늘었고 또 하나는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또 늘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 통해서 이제 간 관련해서 질병이 늘었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자리를 못 얻고 사회에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네. 그냥 단순히 실업자가 되고 이 월급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네. 사회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이 계속 받다 보면 그 절망이 심해져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살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음주, 약물. 자, 그러니까 총을 쏘면 빠르게 죽고 술을 마시면 서서히 죽고 약물을 하면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또 왜 그러니까 이게 앵거스 디턴은 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외로워지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앵거스 디턴이 이 책을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을 한국판을 내면서요. 한국어판 서문에다 뭐라 썼냐면 미국에서 이런 절망사 비율이 높은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 특히나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우리가 그 부처를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저는 이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굉장히 저는 사실 외로움 수업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실은 개인적인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제 딴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동 부장님 생각엔 어때요? 미리 사실 이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한 백지 상태로 지금 이 저자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확 설득됐어요. 왜 이 책이 나와야 되는지. 이건 제가 쓸 수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써야만 했고.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할수록 밑에서부터 쫙쫙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68년생인데요. 네. 저는 책을 쓸 때
제 또래들을 위해서 저는 쓴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도 실은 저는 그게 제 또래 세대가 사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운데 끼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산업화 세대는 아예 영어를 쓸 필요가 평생 없었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정보화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계화 물결의 이 세례를 받아서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영어를 잘하는 세대죠. 우리 아래 세대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이어서 공부는 정작 영어 공부를 할 기회는 없었고, 근데 막상 우리가 퇴사하고 나면 3,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왠지 영어를 하면 좀 더 인생을 여행을 다니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세대 앞으로 우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 기나긴 노후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외로움 수업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어쩌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4, 50대들이 살면서 항상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위 평가를 신경을 쓰고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는 항상 이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네. 자, 이제 외로운 시간이 왔다는 거는 이제는 퇴사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냥 요거는 벌써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 딱 그 제 책에서 한 구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네.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젠 나를 좀 돌봐줘 하고요. 보자. 저기 혹시 저기 오디오북으로도 출간이 될 저는 저기 오디언이나 이런 쪽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은 흔쾌히 저는 이거 녹음하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책은 눈으로 봐도 좋지만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예전에 그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디오북을 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저의 또 공통된 취미 중 하나가 자전거 타기잖아요. 네네. 자전거 타고 회사 출근할 때 오디오북 듣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출근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읽고 있는 거죠. 세 가지네요. 심지어 그거를 제가 이제 심지어 그걸 제가 이 오더블에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잖아요. 네네. 스티븐 킹 오디오북 같은 거. 그럼 영어 공부까지 영어 청취 훈련까지 하는 겁니다. 저 오디오북 완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혹시 누가 이렇게 주위에 오디오북 이렇게 제작 관련자 있으시면 외로움 수업으로 제가 꼭 오디오북 하나 만들고 싶다고. 왜냐하면 7, 80대 분들에게 저는 이 책, 그러니까 좀 책 읽기가 힘든 분들에게는 말로라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연세 들수록 이 눈으로 읽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긴 요즘 도서관은 그래서 큰 글씨 책 코너도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이 듣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라서 그 큰 글씨 책 판형 이런 쪽으로도 출간이 되나요? 그것도 한번. 자, 근데 제가 이전에도 큰 글씨 판형 책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봤더니 예, 그냥 일단 이 책이 일단 잘 팔려야 되더라고. 도서관 가서 큰 글씨 판형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베스트셀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책이 잘 팔려야 큰 글씨 판형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출판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 다시 이렇게 제작비를 들여야 되는데 기왕이면 잘 나가는 책을 이거를 큰 글씨 판본을 하지 그냥 책으로도 안 팔리는데 큰 글씨 판본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작단 말이죠. 네네. 제한된 시장에 내놓는 책인데 안 팔린 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외로운 수업이 좀 잘 팔리기를 저는 일단 소망해 봅니다. 이번 책도 정보문화도서관에서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에 예. 있고요. 지정석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만 해요, 그냥. 어. 예전에는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고 다 그랬는데 네네. 이제는 제가 퇴사하면서 작업실을 하나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그 공용석 더 이상 인제 이용하지 않고 제 개인 공간을 씁니다. 네. 아니 계속 또 거기서 앉아서 작업을 하시면 그 도서관의 네. 어떤 상징적인 그쵸. 예. 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래서 예전에 도서관에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쪽지 주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음. 작가님. 혹시 잠시 좀 뭐 고민 상담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거기 이렇게 2 층에 거기 북카페 있거든요. 가서 네네. 이렇게 앉아서 "어떤 일이신가요?" 그러면서 인제 해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셨겠어요 인제. 아닙니다. 음. 요즘은 뭐 다들 모르죠 뭐. 음. 아니 이제 책도 나오고 이러면 또 사실 요즘에 저자 초청해서 얘기 네. 듣고 그런 또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네. 어. 인제 슬슬 하나둘 인제 잡혀가고 있고요. 네네. 유튜브도 벌써 인제 한 2편 정도 녹화는 했고요. 아마 곧 네네. 편집돼서 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외로움 수업. 수업. 음. 혹시 네. 내가 빌린 책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저기 주입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의 취향을 아니까 그냥 얘기했는데 안 사셔도 돼요. 근데 도서관 희망 도서 신청에는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전국의 도서관에 한 권씩만 이 비치가 되어도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출판사로서는 손해는 면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항상 책을 낼 때마다 저의 목표가 재쇄를 찍자, 중쇄를 찍자입니다. 음. 1쇄만 찍고 마는 거는 출판사에 제가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서 하여튼 책을 좀 열심히 팔아 보려고 합니다. 야 여러분도 조금 도와주십시오. 전국의 사서분들이 '아유 네. 뭐야 왜 동시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그랬으면 좋겠다 막. 예.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네. 봅니다. 오늘 박동훈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 책 소개하느라고 정작 부장님 얘기는 못 듣고 그냥 아니요. 이렇게 이런 날이 더 좋습니다. 그런가요? 요렇게 살짝 쉬어가는 코너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외로움 우리 수업. 그러면 다음 네. 주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그냥 내가 빌린 책 아무거나 훅 얘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한 권 빌려서 그 설 명절 알겠습니다. 때 책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전화로 만나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예.